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지분 벡트 지분 자량 보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래 플랫폼 벡트 지분은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당시 스타벅스가 취득한 벡트의 주식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가 벡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현금 등 현물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라며 통상적인 투자로 보기에는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통상적으로 투자로 보기에는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어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은 이게 원래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은 현금 가지고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균형적으로 이제 높다. 이제 현금 투자하지 않는 게 불균형적으로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맞는다고 일단 보죠. 그러면 일단 자 잠깐만요. 영어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캐시로 투자하지 않는 게 불가능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라게 보기에는 그냥 이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는 부분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스타벅스가 벡트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스타벅스는 그 디지털 자산을, 이 크립토 커런시를 미국 달러로 변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앱이 있잖아요. 이 앱이 더 실용적이고 이 디지털 탄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것이다. 그리고 1,500만 명이 넘는 리워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페이의 선두주자인 스타벅스는 고객을 위한 지불 옵션 확대를 위한 혁신에 전념하고 있다. 이미 실생활에 여러분 이때 스타벅스가 그랬죠. 비트코인으로 옛날에 나온 그 뉴스예요. 옛날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맺었고 이제 그 뭐죠? 그 프라포치노를 사 먹을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암호화폐로 커피를 사 먹는 거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봤을 때 이제 계속 전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혁신적인 것에, 이 암호화폐로 사용해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것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벡트가 나오면서부터 같이 스타벅스도 크게 이제 빨리빨리 뭔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암호화폐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 급할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갤럭시 10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스타벅스에서 먼저 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아마도 이 벡트가 이제 승인이 되고 나올 때쯤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벡트 거래소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빠르게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스타벅스는 이 암호화폐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뉴스를 한번 가져왔었죠. 스타벅스는 암호화폐를 자기네는 받지 않을 거고, 이 거래소에서 이 달러하고 연동시켜줘 가지고 아마 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아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바로 디지털 자산을, 이 크립토 커런시를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달러로 변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타벅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스타벅스는 어플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 어플로 이제 커피를 사 먹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암호화폐까지 곁들여서 된다면은 진짜 빠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그냥 바로 XRP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그런 시장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했던 거 말고 더 빠르게 다가올 거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 어플로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진짜 혁신적인 더 엄청나게 빠른 그런 실생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엄청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기대감을 갖고 이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뉴스에. 암호화폐 취급 계획 없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뉴스를 하나 가져왔었을 때 스타벅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아직 암호화폐를 허용할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거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암호화폐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교환돼 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달러를 스타벅스가 이제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때 그 뉴스를 했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 암호화폐 취급 계획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노노라고 기사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비트코인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뉴스를 오늘 나온 거 뉴스 또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나왔는데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최신 뉴스가 또 있습니다. 이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Coffee for Backed. 그 벡트를 위한 커피.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이 암호화폐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쭉 보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어디 있는데? 자 지금 또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원래 이 비트코인을 위한 커피가 될 것이라는 어떠한 생각도 부인했었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비트코인을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커피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근데 이제 회사는 벡트의 상단 지분을 확보했으며 간접적으로 이 암호화폐 지분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암호화폐 지분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봐봐요. 이렇게 나와요. 벡트 플랫폼이 출시되고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을 때까지 스타벅스가 암호화된 커피 구매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문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벡트가 이제 스타벅스는 기다리고 있다고 이 크립토 커런시로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이 벡트 플랫폼이 런치된 이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봤을 때도 이제 상용화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벡터하고 함께 맞물려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거 뉴스는 오늘 나온 거지만 오늘 나왔나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거지만 또 다른 뉴스 스타벅스에서 나왔을 때는 이런 뉴스로 나왔다라는 거죠. 벡트가 기본적으로 거래가 된 이후에 이제 그 벡트가 오픈이 되고 런치가 된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와 함께 이제 다시 암호화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스타벅스 커피 살 때 암호화폐 사용한다고 안 했답니다. 시간 좀 더 지나면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타벅스는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 기사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받지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소를 통하여 이 암호화폐와 달러를 유동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이제 달러로 오히려 자기네가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암호화폐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래소가 그 중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암호화폐로 바로 우리는 결제를 하지만 스타벅스가 받을 때는 이 암호화폐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거래소에서 벡트라는 거래소에서 다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는 암호화폐 취급 계획 아직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받질 않으니까 스타벅스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스타벅스하고 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암호화폐를 이제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스타벅스는 명확한 이 벡트 거래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을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해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여기 나와요. 스타벅스 accept payment through cryptocurrency via backed software.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convert crypto to fiat. 여러분 이거 보면요, 여기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 오늘 두 번째 뉴스예요. 이거는 오늘 10시간 전이죠.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스타벅스는 이 암호화폐를 통하여 페이먼트를 받을 것이다. 그 대신 이 벡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여러분, 벡트가 뭐 하는 거예요? 컨버트 하는 거. 크립토 커런시를 이 피아트로 이제 컨버트 하는 이 벡트 거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암호화폐 페이먼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뉴스 아직 한국에서 지금 뉴스 안 내보냈어요, 여러분. 자, 스타벅스 벡트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크립토 커런시를 통한 지불을 허용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 크립토 투 피아트를 변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에서 사실은 크립토 커런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변환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쵸? 벡트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스타벅스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결국은 벡트 거래소가 오픈하면 그때 이제 거래소를 통하여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스타벅스가 실사용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다 믿으시면 됩니다. 난 다 안 믿어요. 비판적으로 봐요. 스타벅스가 커피 회사죠, 그쵸? 네, 이상시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이런 뉴스는 코인니스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나왔죠. 암호화폐 취급 계획 아직 없다. 근데 지금 뉴스에서는,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암호화폐를 취급하겠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오늘 나온 뉴스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봐왔던 뉴스를 이제 그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기사들 스타벅스 공식 발표한 거예요. 사실 뉴스 기사들은 찌라시가 많아서 100% 믿을 수 없는 것들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일단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일단 스타벅스에서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러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 뉴스를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런 이야기로 나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뉴스를 우리 한국에서는 나온 적이 없죠. 코인니스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뉴스를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기사 두 개를 봤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자, 지금 세 번째인데 뭐냐면은 자,
이거는 벡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벡트 출시가 널리 예상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도권 투자는 2019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투자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정체된 시장 관계 안정과 성장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곤탱이님, 이오스 트론, 이더리움 대들이 있다며 지금 현재 트론 가장 거래된 압도적인 거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론이 올해는 제일 많이 뜰지도 모르겠네요. 트론, 이오스 순서대로 거래가 많고 이더로 거래되는 대금이 미미하고 나머지 코인 덱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론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트론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지금 또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론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트론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하고 트론하고 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사가 스타벅스, 비트, 노노인데 네, 늦었네요. 네. 스타벅스, 비트, 노노 그거 뭐 맞기도 한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취급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는 벡트를 통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벡트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승인이 되고 오픈하면 스타벅스도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저는 미국 관점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움직여야 될 때는 결국은 벡트가 오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뭐 다른 주에서 뭐 어떤 법안이 허용이 됐다 이 정도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크게 이제 여파가 없죠. 크게 뭐 가격을 형성해주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근데 이 벡트가 오픈되면은 이런 기관들도 결국 들어오게 되고 실생활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게 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펜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펜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스타벅스 소식을 가져왔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벡트가 오픈을 해야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쫙 맞추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암호화폐의 사용면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해보면서 이제 XRP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소개가 아니라 제가 가진 생각들을 표출해 보려고 합니다. 강가디님 안녕하세요. 배숙님 식사 중이시군요. 하와이에서 모이며 네 그렇죠. 많이 벌면은 그치, 하와이에서 모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가진 완전 내피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만약에 깊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안 나왔지만 대충 그림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부분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건 오로지 제가 생각으로 예측을 해드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먼저 완전 미래 될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내피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피셜 리플마니아는 내피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내피셜이 많은 그런 채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고 저 무슨 내피셜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그림이 무조건 100% 맞다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고 또 저한테 또 화내시는 분이 있을까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다 얘기하죠. 저는 오히려 이제 화내시는 분 댓글 남기셔도 제가 친절하게 답글 다 남겨드리고 좋아요와 그 다음에 하트 표시 다 날려드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 뉴스가 이제 오늘 나온 건데요.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전략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이 부분을 쳐놓은 거는 다른 건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그림을 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표시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자, 벡트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벡트는 여러분 벡트 누가 후원하죠? 스타벅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여러분. 야, 여기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발견한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를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제 자랑하죠. 저는 항상 예측보입니다. 예측보이. 앞으로 리플마니아 예측보이 뭐 이렇게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벡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하여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같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하여, 이 클라우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개방적이고 규제된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일단 다 읽어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김경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BCG,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과 같은 조직과 협력하여 소비자와 기관이 구매, 그쵸? 그 다음에 매끄러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을 판매, 저장 및 사용합니다. 김치국을 좀 마셔서 그렇지 예측은 잘하세요. 아, 그렇게 이제 받아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예측이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가는 게 맞잖아요. 계속 과거만 보고 가다가는 우리가 그 돈을 벌기는 어렵잖아요. 예측을 하긴 하는데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하냐 안 하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자 판단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팩트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할 것이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과 같은 이제 요 보스턴 자산이죠. 보스턴 그거예요. 이 세 가지 그 조직과 협력하여 소비자와 기관이 구매하고 매끄러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을 판매, 저장 및 사용할 것이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뉴스 볼게요. 다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나온 뉴스. 자, 또 볼게요. 자,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제 스타벅스가 벡트 거래소로 이제 암호화폐 지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줄을 쳐놓은 겁니다. 자, 볼게요. 스타벅스는 벡트 거래에 대해 벡트의 주력 소매 업체로서의 역할은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미국 달러로 변환한 후 당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벡트의 벡트가 지금 주력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 역할로 이 미국 달러로 디지털 자산하고 미국 달러로 변환시키고 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개발하는 것을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미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크립토커런시의 범위는 고객과 함께 할 것이며 벡트와 협력을 통해 스타벅스에서 끊임없이 고객에게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이게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될 거래요.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 지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비트코인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보다 더 독창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 새로운 그 방법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 계속 진행함에 따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많은 것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더 많은 것을 이제 몇 개월 동안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병일님, 신리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암호화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결국에는 암호화폐도 함께 이제 허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래요. 이게 뉴스에서는 그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의 미국 달러가 인정을 받았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로 10년 이제 암호화폐로 인해 10년은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따라 암호화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단계이고 암호화폐 사용함으로써 이 100년의 미국 달러가 인정받은 것처럼 암호화폐도 이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자 1번은 뭐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개방적이고 규제된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고 여러분 글로벌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하여 그 다음에 이 벡트 거래소를 이용해서 독특한 방법으로서 지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 자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지불해준다는 그런 뉴스인데 아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벡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벡트 이제 벡트의 팀은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그들은 플랫폼이 출시하기 전에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 이제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지금 규정을 이제 확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CFTC에서 규정을 빨리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비트코인으로 이 커피를 이제 사는 거 벡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에 커피를 사는 기능을 활성화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스타벅스가 기다리는 거예요. 스타벅스. 이거는 좀 번역이 이상한데 스타벅스가 이거 벡트 팀에서 이 플랫폼이 아직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이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타벅스에서도 이 기능성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출시될 때까지 이 스타벅스는 기다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벡트에서 그 플랫폼 만든 거를 그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플랫폼이요. 있죠? 그 운영 프로그램이 이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 CFTC하고 또 미국 정부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출시가 되고 벡트가 승인이 되고 오픈이 되면서 스타벅스로 이제 커피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1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1번. 자, 여기까지는 뉴스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눌러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일단은 여기선 서론이기 때문에 이해된다. 여기까지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한 번만 표시해 주세요. 저 물 좀 먹을게요. 자, 베비엘홈님 1번, 곤탱이님 1번.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먹을 수 있어도 지갑에 보관하고 안 쓸 것 같은데. 장병희님 1번.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다른 방향일 수 있어요. 장병희님 1번, 신리키님 1번, 봉두리두리님 1번, 영하늘님 1번. 자, 그럼 다 이해하셨다는 걸로 이제 대충 제가 알고 있을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3개의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리플 120달러 화이팅! 지금 들어왔네요. 벡트 또 지연인가요? 지금 벡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정상정상님 안녕하세요. 이제 배숙님 이제 1번 누르셨어요. 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여기까지 서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신다라는 거죠. 갑자기 제가 발에 쥐가 났습니다. 잠깐만. 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말씀드려 드릴게요. 왜 이렇게 떨리지? 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아이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벡트입니다. 벡트 여러분, 그쵸? 벡트가 제일 중앙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뭘 얘기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개방적이고 규제된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고, 글로벌 생태계요 여러분. 벡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전 세계를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로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여러분,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들이 있습니다. 매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마 이게 스타벅스예요. 이제 스타벅스 설마 이 그림을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 없겠죠? 제가 봤을 땐 바보가 아니면 이 그림까지는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진짜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네,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자, 스타벅스가 암호화폐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 벡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폐와 결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자, 이렇게 소비자가 있죠. 자, 소비자가 좀 어렵네. 잠깐만요. 소비자가 요 벡트에서 거래를 하고 요 스타벅스에서 거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 없겠죠? 그쵸? 자, 근데 요 소비자하고 스타벅스하고 거래를 하는데 요 중간에 이 벡트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벡트가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소비자라고 할게요. 여기 소비자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방향은 이렇게.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가 스타벅스에서 코인을 가지고 이제 커피를 사 먹습니다. 벡트에서 뭐 코인을 구매하죠.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벡트를 사 먹어요. 그 스타벅스는 요 벡트 거래소를 이용하여 달러로 받죠. 달러, 그쵸? 암호화폐를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고 이 벡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가 암호화폐.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 이게 좀 하얀 색깔이 없나? 자, 이게 좀 어지럽죠? 글씨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스타벅스하고 요 소비자 간이요, 요 소비자 간을 은행이라고 해보세요. 은행. 여러분, 은행. 여기도 은행. 여러분, 자,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은행 하면은 우리 리플사에서 뭐가 생각나죠? 은행.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뭐가 생각나시죠? 제가 요 소비자하고 스타벅스를 그냥 은행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자, 이 암호화폐만 왔다갔다 하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 벡트 거래소로 인해 암호화폐만 왔다갔다 하는, 암호화폐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암호화폐로 이제 왔다갔다 하지만 결국 여기는 달러, 이 달러를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송금 시스템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거의 비슷해요. 리플사 시스템하고.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거의 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리플사 시스템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암호화폐가 뭐 비트코인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일단 XRP로 코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 받을 때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거죠. 변환돼서.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게 엑스래피드라고 해봅시다. 엑스래피드 아니면 엑스커런트라고 해봅시다. 나중에는 이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XRP로, 그쵸? 엑스래피드도 그렇고 엑스커런티 쓰다가도 나중에 엑스래피드로 바뀌면서 XRP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있고. 그거를 다 이제 이 벡트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리플 사라고 하면 리플 레저, 그쵸? 리플 레저로 인해 다 지금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죠. 클리어하게, 여러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 완전 리플사 기술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뒤로 생각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지금 벡트하고 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스타벅스하고 리플사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말은 안 하지만 상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XRP하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결제가 돼도 비트코인 여러분 지금 뭐 라이트닝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해도 XRP보다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여러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송금 자체가 벡트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매도 매수 일어날 때 지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뭐 빠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지금처럼 지금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것처럼 많이 느려질 거라는 거죠. 느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XRP가 쓰면은 지갑으로 빨빨리 들어오는 거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죠.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사 먹을 때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썼는데 너무 안 들어오네, 나머지 금액이 왜 안 나와, 이런 불평 불만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XRP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써요? 비트코인 쓰다가도 결국은 제일 빠른 XRP로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요 기술이 스타벅스에서 이 벡트 거래소 왔다 갔다 하는 이 기술 자체가 어디서 많이 본 기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에서 오히려 힌트를 준 것 같다. 그리고 이 벡트에서도 이 리플사와 협력을 하에 이제 기술을 맺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번에 워싱턴 DC에서 정부 그거 모였을 때 여러분 스타벅스 요 벡트를 허락하는 기관 CFTC 그 사람 이제 회장 왔죠. 그 사람만 오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왔죠.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안 왔다라는 거예요. 요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 안 하고 리플사만 불렀단 말이에요. 리플사만. 여러분, 결국은 이 기술이 리플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이 여러분 다 지워졌네요. 아니 제가 이런 그림을 딱 그려보면서 흥분이, 왜냐면 이런 생각을 저밖에 안 했으니까. 저밖에 안 했어요.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완벽한 뇌피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그런 기술을,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XRP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사가 이미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보실까요? 그럼 벡트가 있어요. 벡트에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거래소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교환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벡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머지 은행들은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
자, 남은 은행들은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거라고. 여러분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 예측한 그림은 결국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는데 JP모건이 JPM 코인을 만든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코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스타벅스도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왔다 갔다 송금만 암호화폐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암호화폐로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암호화폐로 받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진 돈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거래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코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받았을 때는 XRP로 사용할 수 있고 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선택권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예측할 때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만약에 뭐 지금 현재 XRP를 10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요 달러로 이미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달러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항상 달러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몇 개, 그 다음에 XRP 몇 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지금 스타벅스가 말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JP모건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강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요 달러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거래만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요 거래만 한다는 거죠, 암호화폐로.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다 계산은 뭐 세금 계산이든 뭐 무슨 계산이든 다 이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여러분 여러분이 뭐 물건을 살 때도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XRP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게 또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코인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1000억 개, 뭐 몇억 개, 뭐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사용하고 싶어도 만약에 다른 쪽에서 XRP 코인을 막 8천억 개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XRP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물량이 다 뺏겼기 때문에 XRP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다른 코인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XRP는 가격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쪼개서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RP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이 팩트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관들이 들어오고 일단은 가격이 책정이 되면서부터 XRP를 더 쪼개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XRP 가격 한 개당 얼마 상승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시장을 저는 이제 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리플사의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리플사의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 암호화폐 시스템을 다 바꾸고 지금 리플이 송금 시스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죠? 음악계하고도 얘가 되고 온라인 상점하고도 거래가 되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단은 XRP가 기술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리플사가 기술을 다 깔아놓는 거라고요. 이미 은행하고 뭐 아시아 뭐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이제 벡트가 오픈이 생기고 스타벅스가 실제로 암호화폐 사용이 되어지면 이제 은행들 있잖아요, 이제 은행들도 자, 이 벡트는 암호화폐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들은 결국은 이 스타벅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스타벅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행들도.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죠? 또 해외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스타벅스가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이렇게 구매한 것처럼 스타벅스도 이제 다른
이제 요 은행 그 송금을 통하여 이제 XRP를 보내는 거죠. 결국은 잘 보세요. 소비자하고 스타벅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요 벡트에서 요 중간에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교환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스타벅스하고 이제 은행을 생각해 봅시다. 은행도 요 거래소라고 보고요. 은행도 결국 은행과 은행 저 해외에 있는 은행에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 소비자가 스타벅스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암호화폐로 스타벅스도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은행으로서 갔다가 다시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은행 중간에 바로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XRP가 XRP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요 은행에서 이제 요 벡트 거래소가 했던 그 역할처럼 은행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중앙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 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이미 저장이 다 되고 리플사 그 리플 레저처럼 리플 레저도 이제 따로 저장이 되겠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더 이제 안전성을 더 부여하게 되어지고 요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검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정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스템 지금 뭐 리플이면 뭐 XRP면 XRP 뭐 아니면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개인밖에 없잖아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코인 시스템 밖에 그 뭐죠? 체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확인이 되고 리플사에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한 보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없어지죠. 결국 이 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혁신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 기사를 보세요. 어딨어? 자, 봐봐 여기 나왔어요. 벡트와 협력을 통해 스타벅스는 끊임없이 고객에게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보적인 위치, 그 다음에 독특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꿀 거라는 거죠. 스타벅스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미래를 생각을 해본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리플사에서 봤던 그 기술, 다른 암호화폐 그런 데서 본 기술이 아니라 리플사에서 봤던 그런 기술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했지?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리플사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정부가 부르는 그런 블록체인 서밋에 갈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